당신이 IQ가 150이 넘는 천재라고? 천재면 뭐해? 앞뒤가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쓰질 못한다니. 차라리 그 좋은 머리를 나를 줬다면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꿨을 텐데. 어우, 불쌍해. 여기 하버드 출신의 천재 CEO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오피 스털링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첨단 로봇 회사 시테라의 CEO이자 엔지니어예요. 하버드에서 공부한 후로 똑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로봇을 만들어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고의 기술은 늘 미국에서 나오며 미국의 아이디어가 다른 어느 나라 것보다 빛난다고 확신해왔어요. 어느 날 회사 저녁 식사 모임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레스토랑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늑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죠. 동료들과 큰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즐기며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와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화가 자연스레 기술과 혁신으로 옮겨가자 저는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한국요? 그쪽은 단지 우리 아이디어를 베끼기만 할 뿐이죠. 라고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투는 가볍게 넘기려고 한 의도였지만 곧 모든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저와 함께 일하시는 민호 씨와 서윤 씨 두 분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신데요. 제 발언에 잠시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그분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깊이 자랑해 주셨고 한국의 창의력을 제대로 인정해 주길 바라는 눈빛이 읽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 의심이 싹 텄지만 그동안 제가 이룬 성과와 미국 기술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금세 잊으려 노력했어요. 그 모임 도중 우리 회사의 대표 문 사장님께서 뜻밖의 발표를 해주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테크드 아시아 2025 박람회에 참가할 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라고 밝히셨어요. 이 소식에 모두 놀라 눈길을 돌렸죠. 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박람회였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미국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에 익숙했기에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 사장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칼리오피, 이번 기회에 당신이 팀을 이끌고 한국으로 가십시오. 라고 선언하시자 제 심장은 잠시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기회가 주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방문에 큰 기대를 안 갖고 있었지만 문 사장님의 판단을 신뢰했고 도전을 거부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남편은 항상 제 결정을 응원해 주시지만 칼리오피,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면 시테라가 더 강해질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남편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미국 기술이 최고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식당을 나와 선선한 실리콘밸리의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느낀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곱씹어 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념들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시험받게 될 것임을, 그리고 아직 미지의 세계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 한켠에서 속삭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을 넘어 기술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줄 계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마치 서울의 눈부신 불빛, 최첨단 로봇, 그리고 활기찬 한국의 혁신 에너지가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다가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약간 두렵게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렇게 자신감과 호기심이 어우러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준비가 됐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제 인생의 한 장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기술과 창의력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줄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다가올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아늑한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제일 편안한 침대에 누웠죠.
창밖에 들려오는 밤의 잔잔한 소리와 테이블, 램프에서 은은하게 비추는 빛 덕분에 모든 것이 차분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평소처럼 웃긴 영상, 뉴스, 제품 시연 등 여러 영상을 스크롤하다가 평소 본 적 없는 한 영상의 썸네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썸네일에는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로봇개가 찍혀 있었고 왠지 모르게 제 안에서 호기심이 생겼죠. 저는 그 영상을 탭했어요. 화면에는 작은 로봇개가 바위투성이의 울퉁불퉁한 지형 위를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스스로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듯 로봇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능숙하게 피했어요. 생생한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동물이 보여주는 특수한 재주처럼 느껴졌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에 집중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영상의 나레이션은 간단한 말로 이 로봇이 한국의 한 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지금까지 본 어떤 기술과도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이 기술 정말 놀랍네요 라고 조용히 중얼거리며 저는 영상을 몇 번 멈춰서 로봇이 바위 구석을 날카롭게 도는 모습이나 자연스럽게 장애물을 피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폈어요. 로봇의 작은 스크린에 표시되는 색상이 움직임에 따라 바뀌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첫 번째 영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한국 발명품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내 자율주행 택시가 부드러운 주행으로 복잡한 도로를 안전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여행객들에게 길 안내와 도움을 주는 로봇들이 등장했어요. 이 로봇들은 말을 걸어주고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체크인 과정을 정말 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하나하나의 영상마다 새로운 기술의 한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기술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한 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홈 기기 영상도 있었어요. 영상을 볼수록 저는 전에 가졌던 경솔한 생각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단순 복제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창의력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깊은 열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나 봐요. 제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고 한국이 진정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데서 배울 것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죠. 이 영상들이 불러일으킨 생생한 열정 덕분에 만약 이 발명품들이 실리콘밸리나 제 일상에 적용된다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며 로봇계의 섬세한 움직임과 공항 로봇이 질서 있게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봤어요. 머릿속에 선명하고 생생한 이미지들이 남으면서 오랜만에 제가 직접 본 기술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 고요한 집안의 순간 옆에서 남편이 평온하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제 세상이 훨씬 넓어지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핸드폰으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 혁신과 협력, 그리고 국경 없는 미래에 대한 약속 같았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고 제 회사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던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집에서 봤던 여러 영상들이 떠올라 기대와 궁금증에 사로잡혔어요. 본국에서 익숙한 모습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마주한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항 환경은 제 예상 그 이상이었어요. 분주한 터미널 한가운데서 완전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고 얼굴 인식을 통해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첨단 기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작동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니 친근한 로봇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에게 영어로 길 안내와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 로봇들이 직접 인사를 건네주니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네요.
라고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술이 일상에 철저히 녹아든 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서 저희는 서울로 가는 자율주행 택시에 올랐습니다. 세련된 택시에 탑승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한 점 한 점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번쩍이는 네온 사인들이 거리마다 조화롭게 빛나고 스마트 가로등은 부드럽고 선명하게 도로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도보로 사람들이 걷는 인도를 로봇들이 청소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런 새로운 광경을 접할 때마다 제 속에 있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한국이 가진 매력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만 커져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옆에 앉은 동료 민호 씨와 서윤 씨를 힐끗 보니 두 분은 서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의 기술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제가 한때 단순 모방이라고만 여겼던 기술들이 실제로는 아주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다니며 느낀 점은 한국이 보여주는 미래 지향적 기술과 실생활에서의 응용이 제가 기존에 가졌던 좁은 시각을 깨트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때 우월하다고 믿었던 제 생각들이 이제는 한층 더 넓고 깊은 이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서울의 밝은 불빛과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모든 경험들이 제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물해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켰어요.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줄 변화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테크드 아시아 2025 박람회장에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희 팀과 저는 놀라운 로봇들을 연달아 보았는데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혁신적이었어요. 전시장 안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이디어, 미래지향적인 발명품들로 활기가 넘쳤고 저는 오늘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상상하며 조금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특별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한국 기업에서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을 선보이기로 했어요. 이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제품이었죠. 저는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무대 앞으로 모여 이 기술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로봇은 준비된 테스트 구역을 우아하게 누비며 장애물들을 부드럽게 회피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무대 조명 아래 반짝이는 금속 표면처럼 빛났고 저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사회자는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이 로봇이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조하는 용도임을 설명했어요. 저는 한껏 집중하며 이런 기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로봇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던 중 갑자기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 사이에 놀라움과 걱정이 퍼지며 일부는 도움을 외치고 다른 이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고 단호한 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이 박람회에서 유명한 한국 과학자 진우 박사님이었습니다. 진우 박사님은 걱정 가득한 관중 사이를 헤치고 신속하게 무대 앞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에서는 심각함과 동시에 침착한 자세가 엿보였고 문제의 로봇으로 곧장 다가가셨습니다. 마치 기계와 대화하듯 집중하시는 진우 박사님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신뢰를 주었어요. 이 로봇은 긴급 정지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진우 박사님께서 단호하게 외치시며 곧바로 팀원들이 준비해둔 리모컨을 건네받으셨어요. 침착하게 여러 버튼을 누르시면서 간단한 설명도 덧붙이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오로지 진우 박사님께 집중되었고 제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로봇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고 팔의 흔들림도 점차 완화되더니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전시장에는 관중들의 열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같이 박수를 치며 진우 박사님과 그 팀의 용기와 신속한 대처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로봇시어는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책임감과 정성이 깃든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진우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혁신이 최신 기기나 눈에 띄는 디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분은 실패하는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마저 포기하며 행동하셨고, 이는 진정한 기술 발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진우 박사님과 팀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대처는 혼란 속에서 빛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고, 이는 저로 하여금 시테라에서의 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열정과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박람 회장이 천천히 원래의 활기로 돌아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용기와 정성,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 기꺼이 나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우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빠른 판단과 따뜻한 마음은 기술이 단순히 발전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를 지닐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날 시연을 마치고 저는 한층 달라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술은 그 뒤에 도전과 용기가 숨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기술의 참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극적인 로봇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을 좀 더 깊게 탐험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이곳에서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스마트 농장이었어요. 그 농장은 가지런히 정돈된 채로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고, 제가 책에서 보던 전통 농장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곳은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죠. 농장에 도착하자 저는 작은 드론들이 작물 위를 조용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 드론들은 그냥 이리저리 떠돌며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날아다니며 꼭 필요한 곳에만 물이나 비료를 뿌렸습니다. 이런 정밀한 작동 덕분에 물과 화학 비료를 아낄 수 있어 농장이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었죠. 그때 친절한 농부 한 분이 다가와 이 기술이 어떻게 일상적인 농작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농부님 말씀에 따르면 드론이 작물들의 수분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감지해서 그 부분만 관리할 수 있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드론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부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 후 저는 로봇 시연 때 도움을 주셨던 진우 박사님과 함께, 그리고 동료 민호 씨와 서윤 씨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는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에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었답니다. 회의에서는 주로 한국이 가진 특유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우 박사님께서는 한국이 작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분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어떻게 똑똑한 기술들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들려주셨어요. 민호 씨와 서윤 씨도 각자의 경험을 더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모든 혁신은 결국 필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에너지 관리가 잘 되는 스마트 홈, 효율적인 교통 제어 시스템,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반짝이는 기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과 편견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첨단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무시했던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아늑한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당은 아늑한 조명과 잔잔한 한국 음악이 흐르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테이블 위에는 김치, 비빔밥 등 다채로운 전통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저는 비빔밥을 한 입 먹으며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풍미를 느꼈고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드렸어요.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노력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분들은 자랑을 하기 위해 발명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본 드론과 동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설명드렸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저희는 미래의 프로젝트와 우리 기술과 한국의 혁신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설렘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제 기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저도 크게 변화시켜 주었어요. 저는 겸손과 노력 그리고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녁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크게 영감을 받고 희망에 차서 그 식당을 나섰습니다. 한국이 주는 모든 배움과 경험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앞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따뜻한 가치를 담은 기술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이곳의 모든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후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새로운 시각을 시테라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큰 회의에서 저는 동료들 앞에 서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에 담긴 창의성과 진정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일이 단순히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창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동료 민호 씨와 서윤 씨는 한껏 자부심을 담은 미소로 응원해 주셨어요. 모두의 따뜻한 박수와 격려 속에 심지어 우리 회사의 대표 문 사장님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제 변한 시각에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씀 덕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가 한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이런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저는 시테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얻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저희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여러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진우 박사님께서 그쪽 파트너십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히 똑똑하고 효율적인 로봇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들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학교, 병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 말이죠. 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손잡고 일하는 기쁨을 새삼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회의와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참여했어요. 다시 연구실들을 방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을 만나면서 소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지면 인생을 바꿀 발명품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학습할 때 도움을 주었고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안전함을 제공했으며 바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일상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매일 한국 파트너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기술이란 단순히 속도나 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협력이 얼마나 큰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의 협업이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때 외국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리더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변모한 혁신가로서 시테라 내에서 제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여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용기와 호기심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이제 저는 세상 곳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으며 기술을 경쟁이 아닌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을 계속 방문하며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토론, 함께 나누는 식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제 여행의 일상이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쌓으며 진정한 혁신은 서로 귀 기울이고 함께 협력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 프로젝트와 방문마다 기술과 친절함이 함께할 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의 일이 더 나은 그리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술과 온정이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변화나 협력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거죠?